그러나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거실에 있던 불이 깜빡이며 꺼졌다. 그리고 거울에 뭔가 새겨지기 시작했다. 숨바꼭질 끝났다. 그 순간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 한적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감도는 곳에 낡은 아파트가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이 아파트를 피하려 했고 세입자들은 오래 머무르지 못했다. 건물 자체가 너무 낡아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그곳으로 이사온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수진이었다. 대학 졸업 후 직장 때문에 급하게 집을 구해야 했고 이곳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약을 했다. 집주인은 계약서에 서명하는 수진을 바라보다가 어딘가 꺼림칙한 얼굴로 말했다. 이전에 살던 사람들도 오래 못 있었어요. 혹시라도 이상한 게 보이면 바로 떠나는 게 좋을 겁니다. 수진은 그 말을 흘려들었다. 오히려 낡은 집이 마음에 들었다. 방 2개짜리 원룸 구조, 창문이 넓어 햇빛도 잘 들어왔다. 그녀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하며 짐을 정리했다. 하지만 첫날부터 뭔가 이상했다. 짐을 정리하다가 옷장 문을 열었는데 안에 웬 낡은 종이가 있었다. 숨바꼭질을 할 때는 꼭 문을 열어둬야 해. 수지는 황당한 표정으로 종이를 바라보았다. 누군가 장난을 친 걸까? 이전 세입자가 남긴 낙서인가?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종이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그날 밤 수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다. 그런데 새벽 3시쯤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탁탁탁. 어디선가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위층에서 나는 소리겠거니 하고 넘겼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그녀의 방 문 앞에서 멈췄다. 그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문 너머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는 없었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다. 한참을 가만히 있자 소리는 사라졌다. 그날 이후 매일 새벽 3시만 되면 그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문을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점점 피로해졌고 밤마다 공포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화장실 거울에 희미한 낙서가 있었다. 숨바꼭질을 할 때 문을 닫으면 안 돼.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건 뭐지? 혹시 이전 세입자가 장난삼아 남긴 걸까? 하지만 그 글씨는 분명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없었다. 지우개로 문질렀지만 자국은 사라지지 않았다. 수지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애써 무시하려고 했다. 정신적으로 예민해져서 그런 걸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이 집들이를 하겠다며 찾아왔다. 다 같이 술을 마시고 수다를 떨며 밤늦게까지 놀았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제안했다. 야, 우리 무서운 얘기나 하자. 모두가 좋아하며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진도 자신이 새벽마다 듣던 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때 한 친구가 갑자기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혹시 그게 숨바꼭질하는 귀신 아니야? 수지는 헛웃음을 지었다. 뭐? 숨바꼭질하는 귀신? 응. 옛날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혼자 숨바꼭질하면 절대 문을 닫으면 안 된대. 문을 닫으면 상대가 널 찾아낼 때까지 계속 따라다닌다더라. 순간 수지는 얼어붙었다. 옷장에서 발견한 낡은 종이. 그리고 거울에 적힌 글씨. 숨바꼭질을 할 때는 꼭 문을 열어둬야 해. 그때 방문이 똑똑하고 울렸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똑똑똑.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친구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다. 그러나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거실에 있던 불이 깜빡이며 꺼졌다. 그리고 거울에 뭔가 새겨지기 시작했다. 숨바꼭질 끝났다.
그 순간 거실 구석에서 낡고 긴 손톱을 가진 무언가가 기어 나오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뻗어 나오는 긴 손가락들, 그리고 속삭이는 소리. 이제 내 차례야. 수진과 친구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그날 이후 수진은 단 하루도 그 집에서 지낼 수 없었다. 급하게 짐을 싸서 나왔고 아파트는 다시 빈집이 되었다. 그리고 몇 년 후 수진은 우연히 인터넷에서 그 아파트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20년 전 그곳에서 한 아이가 실종되었다는 이야기였다. 그 아이는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다가 혼자 옷장 안에 숨어 있었고 끝내 나오지 못했다. 그의 시신은 수년이 지난 후에야 발견되었다. 수지는 몸서리를 쳤다. 아직도 그곳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게임은 다시 시작될까?